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갈등과 혼선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당장 재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나 조선건설 등 제조업의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경영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부 하청 노조는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원청을 상대로 교섭 압박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충돌 조짐을 보이는 실정입니다. 반면 노조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나 세부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도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노사 관계를 바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모호한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유권 해석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과연 잘 안착할 수 있을까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배덕훈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이 무엇입니까? 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그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심의 성금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당시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진행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 7천 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네네. 이후 무차별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5년 첫 발의 후 폐기와 재상정 그리고 윤석열 씨의 거부권 등 숱한 좌절과 논쟁 끝에 첫 법안 발의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입법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9월 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올해 3월 10일 본격 시행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원청, 하청 노동자들 또한 교섭 창구에 일원화가 지금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섭권이 확보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노동조합은 있는데 교섭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임금 한 푼 올리기 위해서도 하청 사용자랑 교섭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네네. 원청,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판례를 반영해서 한 것인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다. 네네. 그러니까 교섭을 해라.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 지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고요. 네네. 그런데 교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뭐 하청 여러 군데와 다 일일이 교섭하다가 날샌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하니까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안이 있습니다. 네네. 복수노조 시대에 그렇죠. 창구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악법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시기의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면 하청 노조들은 교섭권을 부여받은 개정안인데 실질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네. 현행 창구 단일화를 개정노동법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양대 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대 노총이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인 하청 노동 노조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현대제철, 하나오션 다 법원 판결로 실질적 사용자다 인정받아서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 중이었는데 사실 개정노동법에 따른 그것이 오히려 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네네. 건데요. 판례로 보장됐던 것에서 법으로 보장했는데 거기에 창구 단일화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오히려 개정노동법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실질적으로 그 하청 노조에 있어서는 교섭권 제약이 오히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말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네. 실질적인 임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지 등등 여건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주요 대기업들 임단협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하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를 끌어다가 얘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만 쫓지 않았냐.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하청,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과연 누가 대변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분리돼서 차별적으로 인사 관행이 이루어져서 그 차별의 정도가 워낙 심해져서 네네. 이제는 그렇게 같이 무엇을 모색한다라는 게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원청 노조에서 그런 의지가 비정규직과 같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그런 데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조합원은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양한 이해관계, 직접적 이해에 배치되면 그것을 반대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하겠다라는 그 집행부는 다음에 선출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원청과의 하청과의 격차는 이미 분리돼 있어서 네네. 그걸 교섭 창구를 같이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합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창구 단위라 법에 따르면 그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하청노조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령으로 아무리 조항을 만들더라도 분리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하청 여러 군데라 계속 교섭하느라고 날 세운다는 사용자의 그 불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건 그만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자기 노동자로 네. 고용해야 될 네. 사람을 네. 하청으로 그만큼 많이 써왔다라는 얘기에 네.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창구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동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그걸 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하청의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까지 나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자, 배 기자. 그러면 지금 사용자들 재계, 특히 재계에도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해를 비롯해서 한경협, 경총 등등이 있는데 어떠한 입장입니까?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수많은 하청 노동자와 교섭을 하는 것들에 대한 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날 새겠다. 교섭하는 동안 날 새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진짜 기업들은 이제 현재 노사관계 악화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력화되면 교섭 단위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기업들에게서는 가장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우려하는 지점이고요. 이거를 그래서 정부 쪽에서 제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노동계에 완전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법 시행까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초반에는 아무래도 안착되기까지는 혼선이나 좀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병행돼야 하며 그리고 지금 법에도 우려되는 대목 좀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려되는 대목이랑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이제 노동 상권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네네.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것도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와 맞습니다. 네. 노동상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조화시켜야 된다.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아예로 기본협약을 그때야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계속 부결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통과되지 않다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야 우리는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입법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네네. 비춰서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그 정신에 맞게 실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제까지 안 하던 거를 하니까 불만인 것인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었냐, 개발 독재의 유산일 뿐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과도한 그런 엄살, 불만 이런 것을 그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산업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과제와에 맞춰서 그렇게 실현되고 있다. 노동상권을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그에 맞춘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고 네네. 사용자들도 일반 뭐 항상 하던 상식적인 불만 제기에서 넘어서서 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이 확보돼서 그다음에 과도한 하청을 남용했던 위험의 네네. 외주와 같은 그런 남용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데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우리 소장님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그리고 배덕훈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